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도 초등특수에 합격한 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초수는 아니었고 이제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조금 감회가 새로운데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참고하시고 본인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그냥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알쓸신잡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잡합사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해에 걸쳐서 공부했던 그런 거를 여러분들 선생님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먼저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단은 한 3번 정도의 시험을 좀 거쳤어요. 그래서 20학년도부터 제대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이때는 임용을 올인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공부를 하고 21학년도에는 1년 기간제도 해보고 22학년도에는 6개월 동안 기간제도 하면서 같이 임용을 병행하면서 이제 22학년도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각자의 상황을 저는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그런 상황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면 Q&A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목차는 이제 제가 공부했던 것들 위주로 이렇게 목차를 짜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법과 총론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들 아시겠지만 전 2월이랑 4월에는 하루에 4조씩 끊어서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냥 1조부터 2조까지 다 좀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2조 같은 경우에는 초등이면 논술 쓰기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런 정의들도 저는 조금 조사까지도 그냥 다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읽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스터디로 하면서 전화 스터디도 했었고 했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시간이 좀 더 효율적이고 괜찮았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총론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장씩 끊어 읽었는데 이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을 좀 요일별로 나누어서 좀 2월, 4월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월이랑 6월에는 법과 총론 이제 빈칸 자료를 제작을 했고 이 빈칸 자료는 제가 초등에 맞춰서 조금 만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도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제가 약간 글꼴에 대해서 강박이 있어가지고 조금 글꼴이 좀 이렇게 다르게 변환이 될 수는 있어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 아니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글꼴을 다운받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글꼴로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HWP나 아니면 PDF 파일로 드릴 거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6월, 11월에는 이제 밴드 스터디를 활용을 해서 인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게 이거는 혼자 공부했던 게 좀 더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시간을 넘기면 이제 다른 공부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1시간 안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량을 정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출별로 다 색깔을 했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중등, 파란색은 초등, 그리고 초록색은 유아, 보라색은 이렇게 바뀐 부분을 표시를 해놔가지고 올해 뭐가 바뀌었고 초등에는 뭐가 나왔고 이런 걸 다 색깔별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 새롭게 바뀐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네네, 7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총론도 저는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구분해서 기출을 먼저 푼 다음에 그 기출에 나왔던 거를 위주로 이제 총론에서 찾아서 이렇게 색깔 표시를 하면서 좀 중요한 부분을 하긴 했던 것 같고, 올해 시험에서도 바뀐 부분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자기만의 그런 자료를 만들면 좋고, 아니면은 사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됐어가지고 그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밴드 스터디를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9월부터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5명의 인원을 정해서 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서로 출제자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풀었어요. 매일매일 풀고 그 다음에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면 댓글로 달았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밴드 스터디보다 혼자 공부했던 게 조금 저한테는 도움이 더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특학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저는 사실 타가 강사님 그 수업을 듣다가 작년에 그 김은지 교수님의 그 초등특수 연간 패키지를 수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시험을 보다가 좀 이렇게 놀랐어요. 그래서 왜 놀랐냐면, 일단 교수님이 항상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게 시험에 진짜 나왔어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좀 이렇게 문제 풀면서도 그래서 더 약간 신나서 잘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작년에 논술 점수 때문에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논술에서도 이제 교수님이 항상 그 자폐성장애 학생의 기억이 이제 안 나는데 벌써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서 항상 말씀하셨던 그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답안으로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쓸 수 있어가지고 정말 듣길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2월 3월에는 저는 짝스터디 기본 이론을 수강하고 짝스터디를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교수님의 단권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다른 선생님이랑 뭐 이번 주는 시각장애다 하면은 서로 이렇게 핑퐁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때 조금 만약에 단권화를 죄송해요. 여기다 단권화라고 써놨는데 서브를 만드실 계획이라면 이제 서브의 기본 틀을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서브 작업하실 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서브를 이용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기본 이론 때 서브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만들면 조금 더 나중에 공부하실 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마인드맵 형식으로 저는 약간 기본 틀을 만들어 놨었는데, 네. 그리고 저는 3월이랑 6월 달에는 이제 강론이랑 기출 스터디를 했는데, 기출 스터디는 저는 대면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뭐 주마다 장애 영역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거를 모두 다 풀어와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거였는데, 저는 좀 타 강사님 듣는 분이랑 같이 했어요. 그러면 조금 사고가 조금 확장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답안을 조금 참고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이거를 활용했고, 일단은 저는 기출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도 이제 저는 서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을 자신의 서브나 아니면은 단권화 자료에다 조금 표시를 해두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때 09학년도부터 22학년도까지를 했었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뭐 13학년도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09년에 나왔던 개념들이 다시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09학년도부터 시작하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이제 연도별 기출이랑 아니면 문제풀이 이런 거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도별 기출로 그 시험지 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들어가서 아예 시험지를 다운을 받고 그냥 그걸 이용해서 답안지도 아예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풀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풀고 그 다음에 다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좀 부족했던 답안이나 이런 거를 조금 보완을 하려고 노력했었고, 그때 교수님이 계속 이렇게 구두로 자꾸 이렇게 강조를 막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다 이러면서 저는 답안을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9월 11월인데 이때는 저는 이때까지도 사실 연도별 기출을 했어요. 연도별 기출이랑 모의고사 이런 걸 하고, 사실 모의고사를 많이는 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에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조금 바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황에 맞춰서 조금 유도리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는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해요. 저는 일단 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를 많이 한 만큼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마음을 그냥 내려놨어요. 그래서 1차 안 돼도 난 아무 상관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마음가짐 엄청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때 저 임용복이 일주일 전에 진짜 엄청 울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 정신이 말짱해져가지고 오히려 이게 임용고시 볼 때는 안 떨리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너무 올해 꼭 될 거야, 저는 이랬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꼭 될 거야 보다는 그래, 나 열심히 했어, 됐어, 다 필요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조금 가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특학 수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드릴 건데, 사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게 작년에 다 된 게 아니고 재작년에 공부할 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문제당 막 1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고 2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고 사실 엄청 힘든 작업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올인을 하시거나 이런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시면 근데 확실히 도움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개념이 어떻게 나왔고 어디에 나왔고 이 기출이랑 뭐가 연결이 되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뭐 6개월 기간제를 하시거나 1년 기간제를 하시거나 사실 그분들께는 조금 이렇게까지 하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도움감소법 하면서 이 점진적 안내 감소가 나왔죠. 이게 09학년도 10년도 중등에 나왔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기출 분석을 할 때 일단 중등에서 조금이라도 나왔던 개념들은 다 이렇게 빨간색 표시를 하고 이 아래에다가 이제 기출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다 써놓은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는 기출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네모난 박스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손목, 팔꿈치 그림자법이 이게 재작년 초등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험장 가서 이거 기출에 나왔었는데 하면서 좀 더 키워드 있게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21학년도 특수학교 초등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손목, 팔꿈치, 그 다음에가 그림자 기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손목, 팔꿈치, 그림자법. 이런 식으로 기출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같이 해두시면 그래도 많이 시험에 기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중요한 키워드는 손목, 팔꿈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림자, 독립적으로 연습하기까지 이게 다 중요한 키워드라 생각해서
제가 기출문제 저는 만약에 다시 한다면 그렇게 또 적을 것 같고, 용암법이 나왔으니 용암법도 그 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것 같고, 교사와 학생의 행동도 이제 각각 써가지고 제 서브에다 기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답이 어제 만들어서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학생은 스스로 카트에 담는다, 이게 사실 조금 이게 맞나 조금 싶긴 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랬었는데,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예시를 들면은 사실 이번에 초등에서 모로반사가 나왔어요. 모로반사가 나왔는데 저는 경악반사를 쓰고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게 초등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개념은 아니었고,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체상에서는 주로 뭐 긴장성 이런 그런 경부방사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기출을 할 때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소리나 움직임에 크게 놀라는 반응, 이거를 저는 적었어요. 적어서 근데 다른 사람이 모로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했는데, 모로반사나 경악반사나 사실 그게 비슷해서 그것도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기출을 조금 꼼꼼하게 분석을 하시면 선생님도 충분히 올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서브를 만든다면 갑자기 양팔이 활쪽으로 바깥으로 펼쳐지면서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큰 소리가 났을 때 원시 반사, 이런 거를 조금 제 서브에다 기록을 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기출 분석 꼼꼼히 하셔가지고 이번에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초과정이랑 특과정인데, 저는 일단 초과정은 그 강아지 모양 아시죠? 네, 그 교수님의 1년 커리를 수강했고, 하반기 때는 그 미재건 그 교수님의 파이널 강의를 수강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2월부터 4월까지 보면 저는 일단은 기본 이론을 공부를 하면서 초과정 서브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유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초과 특화까지는 스스로 서브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초과정은 사실 양이 많기 때문에 기본 이론이나 강론이나 다른 사람이랑 같이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이용해서 뭐 자기가 스스로 추가를 하든지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간 단축도 되고요. 그리고 4월이랑 8월에는 강론인데, 사실 저는 기본 이론이랑 모형까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강론은 사실 시험장에 저도 잘 못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 이론이랑 그 모형을 일단 꽉 잡아 놓으시고, 강론은 시간 되시면 그때 같이 조금씩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9월, 11월에 이제 밴드 스터디도 활용을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제 밴드는 잘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근데 가장 좋았던 게 전화 스터디였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4학년 때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초과정 양이 너무 많고 누구랑 공부를 안 하니까 초과정을 거의 안 보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고 나서 우연히 이제 전화 스터디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하루에 5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4문제는 기본 이론 문제를 내고, 한 문제를 모형을 내고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0분이면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말로 반복을 하고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용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저는 그냥 그 김은진 강사님의 자료를 조금 활용을 했는데,
저는 딱 그 정도까지만 하고 막 특가증이 엄청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저희한테는 조금 초과정이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위재건 파이널 강의를 수강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위재건 그 강사님께서 초과정이나 특가정이나 조금 더 다뤄주시고 특수초등에 자주 나오는 거 예를 들면 뭐 미술은 또 특가정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뤄주셔가지고 저는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저는 기본 이론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역량도 만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는 좀 이렇게 지식을 탐구하는 의사 이런 식으로 좀 어구도 만들고 두 문자 따고 이렇게도 초과정 만들면서 좀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게 실제로 도움도 많이 됐었고 특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김은진 강사님을 뒀던 이유도 너무 두 문자랑 이런 걸 너무 잘 다뤄주셔가지고 전 좀 즐겁게 그래도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화 스터디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초과정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초과정 모형도 국어, 수학 이렇게 영역별로 정리를 해서 이것도 뭐 하루에 뭐 그냥 3개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다 본다는 생각보다는 뭐 오늘은 국어, 내일은 수학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선생님들도 충분히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강론은 사실 4회는 다 만들었는데 나머지 과목은 만들다가 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공유는 해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조금 뭔가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렇게 받아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틀은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 틀 안에서 그냥 바로바로 채우시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자 위에는 성취 기준을 넣고 아래에는 강론에서 조금 중요한 핵심 개념을 뭐 심상지도, 장소감 이런 식으로 넣고 교학방류도 넣으려고 했는데 사실 강론은 그냥 시험장 가서 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만들었던 자료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생님이랑 스제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이랑 만들었기 때문에 공유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스제트 아시죠? 그 옆에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 옆에 답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들을 좀 구해서 같이 만들면 그래도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뭐 6월, 7월에 그걸 만든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6월, 7월에는 사실 다른 공부하기도 바쁘니까 조금 저는 기본 이론이랑 모형 이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아무튼 좀 자주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점자, 지문자랑 논술인데요. 저는 이제 점자랑 지문자는 매일 그냥 이것도 조금씩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점자는 이제 매일 한글, 영어 이런 걸 번갈아 가면서 약간 선 모양으로 저는 암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걸 계속 봤었고 지문자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좀 활용을 했어요. 이게 그림으로 있다 보니까 정확히 손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혼자 심심할 때 손 모양 이렇게 막 따라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논술은 사실 제가 작년에 떨어지고 교수님한테 상담 메일도 보내서 제 논술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러면서 구구절절하게 보냈었는데 일단 저는 교수님께 첨삭을 받았었고 엄청 아시겠지만 엄청 꼼꼼하게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됐었고 이거는 밴드 스터디가 조금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것도 첨삭해주고 제 것도 피드백을 받으니까 그래서 밴드 스터디로 저는 아이패드가 있어서 그분 거를 뭐 캡처를 한 다음에 빨간색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고쳐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이렇게 공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본인 상황에 맞춰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눈이 정말 좋았는데 지금 사실 선생님도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지금 근시랑 난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전자파를 조금 많이 보다 보니까 눈이 진짜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하시고 아니면 안경 쓰셔가지고 좀 전자파 차단하는 거 해서 눈 건강을 좀 보호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운동인데 사실 제가 살이 엄청 쪘어요,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게 다른 건 괜찮은데 저는 그 아까도 보셨겠지만 서브 제가 좀 자료 만드는 게 좀 강박이 있어서 앉아서 계속 이렇게 타자를 치니까 나중에 여기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스트레칭 진짜 잘 해주시고 아니면 목도 많이 돌려주시고, 저는 약간 거북목처럼 지금 돼가지고, 그래서 진짜 공부할 때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냥 교수님 강의 들으시고 한번 이렇게 목 한번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가짐인데요. 마음가짐은 그 절박할 땐 오히려 제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1년에 한 번 보는 그냥 시험이지, 그냥 연례 행사지, 약간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올해 꼭 돼야 되는 마음으로 할 거야 보다는 저는 이런 식으로 조금 부담감을 내려놨을 때 오히려 더 머리가 맑고 오히려 공부가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런 마음을 잘 돌보셔가지고 공부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임용은 저는 실력도 필요하지만 운도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제가 봤던 선생님들 중에 대단하신 선생님들도 안 될 수 있는 게 임용이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생님들도. 그래서 올해 너무 만약에 안 되셨다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냥 올해 그냥 운이 조금 부족했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냥 꾸준히 그래도 도전을 하시면 언젠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작년에 마음이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희 부모님도 작년에 엄청 기대하셨다가 올해 좀 포기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마음가짐을 좀 편안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의 최종 합격을 미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논술의 구조는 사실 그것도 지금 잘 기억이 사실 벌써 가물가물해서 근데 그 교수님이 피드백 해주신 거는 그래도 계속 연습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나 이런 거를 보완하려고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네,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썼냐면, 일단 서론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일단 뭐 이렇게 정의, 아까 전에 장특법 정의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의를 좀 쓰려고 노력했었고,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 글에서는 무엇 무엇에 대해 뭐 논해보고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밑에 한번 들어쓰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글만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 주어진 문제랑 그 글이랑 둘이, 그러니까 조금 예시를 조금,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온 예시를 조금 활용을 해서 함께 조금 적는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올해는 또 조금 논술이 좀 쉽게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런 예시들을 조금 뭐 예를 들어 뭐 수지라는 말이 있으면 뭐 수지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런 예시를 좀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래서 좀 본문을 좀 활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에서도 이제 한번 들여쓰고, 이제 거기서도 뭐 지금까지 뭐 이거에 대해 논해 보았다. 그러면서 뭐 이런 중요성은 뭐 하다.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조금 썼는데 사실 기억이 네. 네. 선생님. 네.
저는 그때 특학을 그때 중특쌤이랑 했었는데 전화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는 사실 저도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까 기본 이론 단거나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네, 안 보고 인출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모르면 그냥 봤어요. 모르면 그냥 보고서라도. 2월에는 대면 안 하고 저는 기출 스터디만 대면을 활용을 했어요. 그 기출이요? 그때는 아마 이제 강론할 때였던 것 같아요. 한 4월인 것 같아요. 네, 그때 한 바퀴 돌리니까 한 6월, 7월쯤 돼서 그거는 끝났었어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스터디 할 때 이제 인출에 꽂혀서 음, 인출을 꼭 해야 하는 건지 아. 그런 걸 아니요, 선생님, 2월에 인출을 사실 할 수 있는 분은 사실 많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출을 할 수 있으면 사실 너무 좋죠. 왜냐면 그때부터 외우면 완전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인출이 되면은 인출로 하시고 그게 안 되면 그냥 보고서라도 2월에는 조금 그냥 구조화를 조금 잡아놓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강사님들도 다 구조화가 사실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있던 그런 구조화에서 이제 강사님을 듣기로 했으니까 강사님 구조화를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냥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의사소통장이면 의사소통장에 유형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뭐 정의가 뭔지 막 그런 네, 그런 거 중재나 이런 거를 조금씩 익혀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이때부터 조금 여력이 되면 기출을 함께 보시면서 조금 감을 익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때부터 인출을 하기보다는 인출은 사실 9월 달이나 조금 실력이 조금 쌓이면 그때 하셔도 사실 되거든요. 근데 또 너무 인출을 일찍 하면은 나는 왜 이것도 못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인출을 좀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인출 반대파거든요. 어, 아니 꼭 인출을 무조건 이렇게 기계적으로 한다는 게 솔직히 이게 도움이 될까 막 그러니까 좀 생각하면서 음. 이렇게 약간 토익 토론식으로 문제집 내고 좀 이렇게 같이 책 보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싶거든요. 막 기계적인 인출은 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그게 되게 비효율 같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선생님께서 1, 2월에는 솔직히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 때는 사실 인출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험장에서 내가 아무리 인출이 잘 돼도 부족한 게 사실 부족하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인출이 바로 되지 않으면 사실 답안 쓰기가 조금 어렵고 이게 키워드 채점이다 보니까는 그 키워드에 맞춰서 쓰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처럼 2월이나 그런 상반기 때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조금 그래도 인출을 조금 하시는 게 네, 그래도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은 저는 특수학교에도 있어 보고 특수학급에도 있어 봤는데 특수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 하교 후에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학생들 하교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는 사실 저는 집이 좀 가까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4시 40분에 퇴근을 하면 뭐 5시까지는 집을 가고 사실 그 애들 보고 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1시간 정도는 좀 쉬었다가 저녁을 먹고 저는 근데 한 7시? 8시, 7시나 아니면 8시에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힘들죠. 그 일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근데 조금 그런 빈 시간들을 좀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점자나 이런 지문자 같은 거는 조금 조금 뭐 아침에 출근할 때나 이럴 때 좀 버스에서 봤었고, 특학, 초과정 이렇게 좀 굵은 것들은 네, 집에서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고, 아니면 학교에서도 좀 남는 시간 있으면 그때를 좀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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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는 완강을 강론은 사실 제가 계속 들었었기 때문에 강론 작년에는 다 완강을 못했고 그 전까지는 사실 완강을 했었고 작년에는 사실 강론을 그렇게 많이 공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스제트를 그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면서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하기엔 너무 벅찼어요. 작년에 제가 또 일도 같이 병행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는 가장 중요했던 게 기본 이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이론은 진짜 확실히 알고 가자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그냥 합격하는 그 컷라인에만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지만 네. 그래서 사실 조금 기본 이론을 먼저 잡으신 다음에 사항이 된다면 강론을 봤었고 그리고 저는 강론도 유튜브를 좀 봤어요. 그래서 애기들 그 가르칠 때 뭐 밀크쌤 티 뭐 이런 거 보면서 했는데 사실 시험장에서 그렇게 크게 도움은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 이론이랑 모형 이거는 시험 문제 그래도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이랑 특학을 조금 확실히 잡고 가면 그래도 네. 네, 저는 서브를 맞아요. 그래서 사실 특학도 저렇게 만든 게 작년은 아니었고 재작년이었고 그리고 저도 서브를 이렇게 만들고 또 작년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내 특학 서브 조금 잘못된 게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사실 발견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막 공유는 해드릴 수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또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서 가감히 뺄 건 빼시고 추가할 건 추가하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 뭔가 딱 완벽해요 드릴 거예요 약간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네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